안녕하세요. 아케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가끔씩 종종 아키캐드 작업하는 모습들을 기록화해서 남겨 놓아 보려고 합니다. 음, 이런 기록들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저에게 아키캐드는 독학으로 하기에 너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후회도 하고 어, 어떨 땐 선택을 잘 했다 라는 생각도 가끔 하고, 하지만 아직까진 캐드나 스케치업이나 여타 제가 기존에 써왔던 것들에 비해서 아직은 능숙하지가 않아요. 능숙하지도 않고 능숙하지도 않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 기분으로 영상으로 남겨서 혹시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고, 혹은 제가 방법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어떤 해결책들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상호 간의 피드백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보면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영상 제작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남기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공유해 보면서, 혹시 처음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봐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툴들을 툭툭 눌러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키캐드 화면을 켜시면 지금은 그냥 새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상황의 뷰이거든요.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28 버전이고요. 여기서 최신 프로젝트 설정이라는 걸 또 탭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 최신 프로젝트 설정을 누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작업했었던 제일 최신의 프로젝트의 설정 값들을 불러와서 그걸로 템플릿을 열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키캐드 원래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으로 새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뜰 거고요. 기본적으로 캐드나 이럴 때, 캐드를 주로 쓸 때는 명령어들을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단축키를 외우게 되고, 자기들만의 어떤 개인적인 단축키 저장 방법들을 통해서 음, 그 숏컷이라 그러죠. 숏컷 단축키들을 지정해 놓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리본 메뉴라는 개념들이 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치는 것보다 이렇게 툭툭 눌러가면서 메뉴들에 대한 것들을 눌러가면서 쓰는 것들이 점점 더 익숙해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툴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어의 이름은 잘 모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여기 파일에 보시면 파일에는 어떤 것들이 쭉 나와 있고, 편집에는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독학으로 혼자서 막 영상 유튜브 찾아가면서 보고, 또 그 그래픽소프트사에서 나오고 있는 영상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보고 있다 보니까 서투른 점이 많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보시면
폼이 있고, 새로 만들기는 당연히 새로 만들기겠죠. 열기는 최근에 작업했었던 것들을 여는 창일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종류는 닫는 거겠죠. 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BIM 클라우드로 내보내기.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BIM 하이퍼 모델 출판하기. 이것도 전에 한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뭐 최근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보진 않았습니다. 상호 운영성. 이거는 제가 썼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합치기를 좀 써봤어요. 스케치업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을 여기에 불러 들어올 때 파일에서 합치기를 쓰고 있습니다. IFC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뭐, 네, 잘 모르겠어요. SAF도 써보진 않았고요. DXF, DWG 이거는 작업된 파일을 DWG 파일로 변환할 때 쓰는 명령 창들인 것 같아요. 블루미 속성, BIM 컨텐츠 다운로드, 컨텐츠 가져오기, 일람표로부터 속성값 내보내기. 아마 이것도 작업된 그 환경에 있는 결과물들을 다운로드 하거나 내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IDS 파일, 이것도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저도 알게 되겠죠. 포인트 클라우드 가져오기 써보지 않았습니다. 메쉬 배치 써보지 않았어요. 외부 내용 한링크 배치 이것도 한번 써보긴 했어요. 한링크 배치는 눌러보시면 모듈을 선택하는 건데 다른 아키캐드에서 저는 어떨 때 한번 썼었냐면 한 층의 기준 평면도를 작성을 해서 한 층의 기준 평면도와 뭐 기준층, 뭐 5층, 뭐 로비층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다른 프로젝트를 열어서 가져올 때 이걸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 CAD에서 보면 XREF 개념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듈 선택을 눌러 보시면 어디서 들고 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에 가지고 올 것인지 그리고 마스터 아이디는 어떤 걸로 설정할 것인지 참 어려운 게 저도 어떤 기준들을 갖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디에 대한 것들, 요소, 속성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저도 계속 기준을 잡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올 때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 그리고 디자인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스케치업이나 뭐 이런 거 그 캐드 작업을 하실 때도 옵션들을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옵션들을 아키캐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메인 모델의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도면 작성들을 또 그 디자인 옵션이라고 해서 옵션들을 계속 만들면서 그것들을 따로따로 뷰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케치업으로 보면 뷰 관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쓰기는 쓰지만 그 디자인 옵션들 간에 복사 붙여넣기라든지 가져오기라든지 잘라내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덜 익숙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을지에 대한 거는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한 링크 소스의 층 설정대로 높이 값을 유지하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써본 결과 한 링크 소스 결국 불러 들어올 때 그 불러 들어오는 아키캐드 파일에서 1층에서 2층까지 1층의 층고가 3m라고 한다면 그 3m 층고 절대값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호스트 불러 들어오는 이제 주인이죠. 주인이 그 이제 한 링크에 있는 설정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호스트가 설정해 놓은 높이대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맞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저는 호스트 프로젝트 층 설정으로 높이값 조정하는 걸로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작업을 할 때 기준층을 작업을 했었을 때 제가 기준층 층고를 뭐 2.7m라고 작성을 해가지고 1층, 3층, 5층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뭐 어떻게 작업이 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준층에 대한 것들만 한번 대략적으로 모델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가 이제 그 한 링크로 불러 들어올 때 호스트 메인 모델링 파일에서 1층의 층고를 5m로 하고 나서 그 파일들을 들고 들어오니까
2.7로 작업했었던 벽체의 높이 설정 값들이 불러 들어올 때 5m로 바꿔줘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다음 상단 링크드 요소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스트 프로젝트의 층 구조로 높이 조정. 이렇게 하면 이제 불러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그 모델링 요소들을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링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게 외부 내용이 있었고, 모듈 관리자. 이거는 불러 들어오고 나면 어떤 아이들을 불러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파일들이 다른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다시 재링크를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메뉴 툴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드로잉 배치에서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불러 들어올 수도 있고요. 헤드 파일도 불러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불러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BIM 클라우드에서 외부 드로잉 배치. 이거는 BIM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툴이겠죠. 그다음 드로잉 관리자를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지금 1층, 2층, 3층 이런 것들이 유형, 아이디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름들이 있죠. 상태, 크롭 상태, 레이아웃, 다음에 배치됨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디랑 층 상태 여기 보시면 어떤 작업들을 하시고 나면 그 작업된 것들을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PDF 출력을 위한 포맷이라든지 뷰맵에다가 저장을 하실 건데 그곳에 이제 상태가 수정된 거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관리자를 여셔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혹은 전체를 이렇게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전체들을 다시 새로 고침해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외부 내용에서 했었고, 드로잉 관리자, 외부 참조, 첨부. 이것도 써보진 않았는데, 이게 결국은 XREF 개념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를 써보진 않았습니다. 찾아보기를 눌러보면, 어, 보시면 DWG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캐드 파일로 작업이 되어 있으면 이걸로 불러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외부 참조 관리자. 이건 역시 외부 참조로 불러 들어왔던 도면들에 대해서 그 도면이 업데이트가 됐었을 때 그것들이 업데이트가 새로 고침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프로젝트 정보, 라이브러리와 객체.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라이브러리 관리자를 한번 열어보시면 우와 뭐가 되게 많네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레빗 때도 한번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아키캐드에는 내장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객체를 아무거나 한번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창들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게 내장된 라이브러리고 로드된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내장된 라이브러리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아키캐드에 내장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곳, 그 라이브러리를 보여주는 곳이고 아까 저희가 봤던 곳에서 라이브러리 관리자에 보시면 뭐 카우치라든지 커튼홀이라든지 뭐 도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객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화 시킬 수 있으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된 라이브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어렵네요. 여튼 어렵습니다. 너무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리고 BIM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관리. 어떤 BIM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들어왔던 라이브러리 정보들을 관리하는 곳이겠죠. 컨테이너 만들기. 이것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안 써본 게 되게 많네요. 컨테이너 압축 풀기, 그다음 새 객체. 새 객체는 써봤던 적이 있었는데, 어, 이렇게는 안 써봤던 것 같고요. 창이 바뀌죠. 여기 창이 되게 어려워요. 음. 저는 어떤 그 2D화되어 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선택을 해서 파일, 라이브러리와 객체, 선택한 항목을 다른 임의로 저장하기. 아마 이거가 이제 뭐 지금 제가 방금 그린 그림을 객체로 만들 것인지 문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얘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그 주차 규격들이 있잖아요. 일반형 주차, 뭐 장애인 주차, 또 경영, 확장형 주차, 뭐 장애인 주차, 뭐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저는 그거를 2D 라인을 객체화시켜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DXF 블럭 가족인 건데 이것도 나름 캐드 파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GDL 객체로 RFA 가족. 와, 모르는 게 정말 많고 써보지 않은 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언젠가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에 보시면 프로젝트 정보라는 게 있고 액션 센터, 프로젝트 노트, 미디어 무기, 세션 리포트라는 것들이 있고요. 프로젝트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창들이 뜨는데 지금 뭐 새로 만든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으실 수도 있고요. 뭐 설명도 적으실 수 있고 뭐 프로젝트마다 회사에 있으시면 아이디를 배정받기도 하잖아요. 각 프로젝트마다 어떤 거는 홀딩되기도 하고 기본 계획에서 끝나기도 하고 또 아이디를 배정받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직원들이 뭐 직대를 쓰던 회식을 하던 작업을 야근 수당을 받던 어떤 그런 아이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